안녕하세요. 네, 추운데 오시냐 고생 많으셨고 거의 이제 선생님들이 그 식파트 같이 들으신 분이어서 OT 내용이 중복이 되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앞에 이제 OT 하고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일정하고 이제 읍파트 경향하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수업 일정은 저희 이제 금요일 날 똑같이 수요일처럼 10시부터 5시까지 진행을 하고 수요일 날 경험을 해보셔서 그 피로감이 어떤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하시면 또 느낌이 달라요. 중간에 하루 쉬고 오셔도 그 연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건강 관리 되게 잘 해주셔야 돼요. 순서는 파트별로 그대로 진행이 돼서 이번 바뀐 교재는 작년까지 썼던 교재하고 진행은 동일해요. 근데 중간에 기출문제 바뀌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그 복식사 파트가 조금 더 보완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쭉 진행한 다음에 뭐 설 연휴 때 그 주에 쉬고 그리고 거의 이제 2월 한 중순 정도까지 해서 의복 구성까지 순서대로 진행을 할게요. 커리큘럼 자체는 1, 2월 달에 이제 식파트, 파트 두 개 나가면서 이제 해보시고 나서 부족한 부분들은 그 이제 다른 달에 하셔야 되는데 읍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식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양이 많다라는 것 이해하고 암기할 양이 많다면 상대적으로 읍파트는 조금 그거보단 덜한데 상대적이에요. 이제 그쵸 구성 파트가 들어가는 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선생님들이 그 사대 혹은 뭐 전공하시면서 서양의복의 패턴을 하셨으면 정말 다행이고 패턴을 하신 분들은 그만큼 이제 시간을 벌고 가실 수 있고 내가 패턴을 했는데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까지 잘 알고 있는지 궁금하시면 실제 기출문제들 풀어보셨을 때 어느 정도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전혀 이제 알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꽤 들 거예요. 그래서 읍파트나 뭐 식도 그렇지만 좀 빨리 시작하시면 좋은 게 이쪽 파트가 거의 문제가 하나 이상씩 출제가 되거든요. 거의 매해 나와요. 거의 매해 나오기 때문에 안 해두시면 그 점수를 매해 이제 깎아먹고 갈 수밖에 없어요. 뭐 매해 시험 보시라는 건 아니지만 거의 필수적 정말 이거 한두 번 정도 빼먹고는 거의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뭐 패턴 하나만 안다 그래서 전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이해가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직접 뭐 손으로 해보거나 뭐 몇 번 연습이 있지 않으시면은 이해가 잘 안 돼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따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파트가 있어서 파트는 아마 저희가 이제 2월쯤에 이제 그 서양의복하고 한복하고 끝나지만 한 2월에 한 2주 정도 2주 조금 못 남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들어가주는 한 주 정도 있어서 한 3주 혹은 한 20여일 정도가 돼요. 그럼 그 사이에 좀 많이 복습을 해주시거나 스터디를 하시면 혹시 뭐 여기 이미 스터디가 있으시겠지만 그 스터디 멤버 중에 을을 좀 잘하시는 멤버를 초빙을 해서 그것만 또 같이 한 그 깊게 그러니까 여러 날 하지 말고 뭐 한 달 정도 깊게 해서 한번 패턴 연습 한번 쑥 한번 해주시면은 그게 훨씬 더 기억이 오래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길게 할 게 아니라 한 번에 확실하게 하고 나중에 이제 기억만 남겨두시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읍파트는 좀 그런 걸 하시려면 여유 있게 잡고 하시는 게 좋고 나중에는 못 하시는 분들은 여기 포기를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 4월에 이제 교육론, 교육학 1, 2월에 하시면 교육론 같이 들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영역도 들어가고 이제 5월 달부터 기출구조화가 들어가는데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리려다 까먹었어요. 저희가 그 6월쯤에 보통 학원에서 전공 모의고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6월이 될지 아니면 7월이 될지는 아직은 미정이긴 한데 작년에는 한 6월 한 20일 정도쯤으로 당겨졌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7월 달부터 문제풀이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번 조금 문제를 빨리 들어가는 형태의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한 이쯤에 한 뭐 6월 달쯤에 이쯤에 또 검은색이네요. 여기가 전국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A, B형 그대로 하고 이제 교육학부터 쭉 진행을 하고 난이도는 이제 살짝 실제 모의고사보다 조금 이제 낮게 들어가긴 하지만
그 실경험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예비 경험 해볼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해보시길 권하고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근데 이걸 바로 모의고사 들어가시면 힘드셔서 제가 이제 하프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제 2번의 모의고사가 있어요. 근데 이 하프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하프기 때문에 A형 한 번, B형 한 번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1, 2월 달에 식하고 의를 끝나고 나면 3월쯤에 제가 하프 모의고사를 식하고 의를 드릴 거예요. 네. 물론 난이도는 전국 모의고사보다 더 낮아요. 왜냐면 아직 암기가 안 되게 계시기 때문에 기입형 쓰는 것도 되게 어려우세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프 모의고사가 A형이 하프 모의고사 A가 들어가요. 영역은 식과 의. 그러니까 이제 식 파트, 의 파트 복습하시면서 기입이라도 하실 수 있게 조금 더 이렇게 좀 몰입감 있게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그래도 성적이 조금 괜찮게 나오면 기분이 굉장히 좋으니까 해보시길 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교육론, 가족 소비 그리고 주까지 끝나면 6월 전국 모의고사 하기 전에 제가 아마 주 끝나자마자 해서 5월 달쯤에 하프 모의고사 B를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번의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이건 뭐 1시간 조금 남기시면 푸세요. 그냥 이렇게 A, B형 중에 하나의 형만 보는 거라서 시간은 오래 안 걸리시거든요. 그래서 2개의 모의고사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 내용 정리만 하고 그냥 끝내자라고 하지 마시고 쉽게 알 수 있는 것들, 중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조금 더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출구조화를 하는 중에 아마 전국 모의고사를 보시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는 뭐 문제풀이하고 뭐 그 보편적으로 가게 되는 모의고사 과정으로 진행이 돼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3, 4월 달에 사실 3, 4월에 다 복습을 하시고 5월쯤에 하프 모의고사를 하면 좋겠는데 전국 모의고사가 이제 6월에 바로 있기 때문에 뭐 바로 하고 하시기 힘드셔서 조금 중간 점검 한번 한다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째 이제 기출 경향을 보면 크게 경향을 봤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통 한 4문제 정도 나오게 되고요. 적으면 3문제, 뭐 많으면 5문제 정도 나오는데 문항수가 5문항까지 나오게 되면 좀 기입형에서 한 2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점수는 한 15점 정도 내외가 되는데 크게 이제 여기도 한 3영역이 돼서 재료학하고 구성학 정도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피복재료학, 그 다음에 의복구성학 2개가 있고 중간에 이제 관리 및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작은 영역들이 있는데 역시 재료학하고 구성학에서 점수가 제일 많이 나와요. 문항수도 보통 한 2문항 정도씩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원래 구성이 2문항까지는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통 1문항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복에 나오거나 아니면 서양의복의 패턴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 정도였고 보통은 이제 패턴이 제일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한 3년간 한복이 기입이 되든 뭐 서술이 되든 하나씩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분이 들어가신다는 얘기긴 해요. 그리고 다행히 이제 한복 같은 파트가 과거에 한 뭐 07년 뭐 이런 때는 바느질하고 마름질이 나와서 좀 어려웠어요. 그 바느질 마름질 나오는 게 어려운 게 패턴은 그래도 연습해 볼 시간이 좀 이렇게 짧아도 할 수 있는데 한복 마름질 바느질은 바느질 마름질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노력이 좀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되게 싫어하시는 분 되게 싫어하시고 점차 저희들은 이제 바느질 영상은 보여드리긴 하지만 같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 2000년대 초반에는 선생님들 모이면은 수업 끝나고 나서 같이 바느질 했었거든요. 그때 그런 문제가 나오던 해여서. 근데 지금은 같이는 안 해요. 그래서 각자 이제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만 개인적으로 해보고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 주시고 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한복이 출제가 되는 유형이 바뀌어 있긴 한데 어쨌든 계속해서 조선시대 한복들이 아주 사소한 것까지 작년 문제가 그 너울이 나오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장신구까지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됐던 해긴 한데 사소한 문제들까지 해서 나와요. 그게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한복을 손으로 하던 그러니까 약간 그 경험을 해봐야 했던 그런 영역이라면 지금은 암기 영역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죠. 어쨌든 한 3년 정도 계속 경향이 있어서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세요. 반면에 이제 서양 의복은 계속 패턴이에요. 패턴 보고 뭐 어디 바꿀 거냐, 여기 명칭이 뭐냐, 그리고 이제 최근 또 한 3년 사이에 보정이 거의 한 4, 5년마다 나오다 최근에는 한 2, 3년마다 한 번씩 나와서 보정까지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패턴을 모르면 보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서양의복 중에 제일 난이도가 높은 데가 보정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다행히 개수가 많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거까지 이제 좀 들어가서 여기 갑자기 개수가 좀 늘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재료학 같은 경우에는 피복 재료학 안에 뭐 섬유, 그다음에 실옷감, 가공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섬유에 대한 걸로 많이 나와요. 어떤 섬유 특성이고 어떤 특성을 부과하는 가공을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성능이 필요하고 해서 거의 뭐 섬유하고 가공 쪽으로 가고 이제 실하고 옷감 쪽은 좀 상대적으로 저희는 덜 나오고 있어요. 옷감 뭐 최근 나온 문제는 뭐 능직 정도 하나 한번 묶고는 별로 그렇게 이제 복잡한 내용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피복재료학 책 하나 보시면은 이제 섬유하고 가공 쪽을 제일 많이 보시죠. 기타 이제 간혹가다 나오는 경우가 뭐 피복 환경, 뭐 의복에 선택해서 이제 구매하는 쪽에서 나오고 여기 선택 쪽 파트가 이제 교과서 파트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기성복 구매하고 이런 파트들 정도 지금 나온 지 꽤 되긴 했어요. 좀 옛날 문제긴 하지만 예전에 나왔었고 그다음에 뭐 의복과 관련된 뭐 이제 선택관념 심리, 뭐 유행, 뭐 동조성, 최근엔 동조성 문제가 조금 자주 출제가 되긴 했죠. 그리고 이제 세탁이에요. 세탁이 작년 건 세탁이 나왔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게 나오긴 했죠. 방충제가 한번 다시 나와서 옛날 문제가 다시 한번 정말 옛날 문제거든요. 거의 이거는 2000년대도 아니고 이제 1990년대 쪽으로 나가는 문제인데 방충제가 한번 나왔어요. 아까 이걸 상식이라고 말해야 될지 아니면 이걸 뭐 피부관리 원리라고 말해야 할지 굉장히 애매한 거긴 한데 나오면 일단 쓰긴 해야 돼요. 네,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 아주 쉬운 문제. 원래 여기가 나오면 어려운 문제가 나오거든요. 상대적으로는 자주는 안 나와요. 자주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하시냐면 당연히 이제 재료학은 책 한 권 있으시면 돼요. 그 영양도 마찬가지로 재료학도 그냥 보기 편하신 갖고 계신 책이시면 아무 상관 없으세요. 저는 뭐 워낙에 이제 그 많이 쓰신 책을 하나 권해드리긴 하지만 그 책 아니어도 아무 상관 없으니까 그냥 책 한 권을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뭐 다른 책을 봤을 때 더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재료학해서 뭐 섬유 성분 가공들 그냥 기본 개념인 것들 쭉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복 관리는 여기가 오히려 어려워요. 문제가 자주 안 나오는데 어려우셔서 같이 수업할 때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 여기가 이제 뭐 화학이나 이런 게 조금 관련이 되죠. 그리고 의복 구성 파트는 패턴은 같이 연습하실 거고 복식사는 어차피 외워야 할 거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서양 복식사도 그렇지만 한국 복식사도 서양 복식사는 그나마 이제 그 사진이 많아요. 네. 뭐 그림도 많고 사진도 많고 뭐 응용된 것도 많은데 한국 복식사는 그게 별로 없어요. 특히 뭐 이제 고려시대 이런 데 가면은 뭐 이제 그림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거의 조선시대부터가 좀 다양하게 있어서 이렇게 딱 그림을 보고 이게 뭐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서양 복식사와 한국 복식사로 되어 있는 책을 보시는 걸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너무 많아요. 네. 뭐 프랑스 뭐 궁중복만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장신구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좀 학부 때 하셨으면 서양 복식사나 뭐 한국 복식사를 하셨으면 그 자료 그냥 보시고요. 아니시면은 나중에 이제 거의 이제 3월 지나고 나면 그 전문 교과 해서 그 이제 그 예전에는 그 실업계라고 했던 그 전문 교과를 쓰는 그 학과들에서 고등학교에서 교과서를 내요. 그래서 뭐 서양 의복 구성, 뭐 한복 의복 구성, 뭐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내거든요. 얇아요. 책이 얇아요. 차라리 그런 책을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셔도 괜찮고 만약에 나는 그건 너무 애들 교과서 같아서 좀 그렇다 그러시면은 그 도서관에 가서 서양 복식사나 한국 복식사 뭐 아니면 한복 의복 구성해가지고 앞에 책에도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하나 빌리셔서 그냥 읽으세요. 그냥 쭉 읽으세요. 그래서 너무 세세하게 보기는 전공서를 보기에는 조금 양이 너무 많아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복식사는 정리하고 외우는데 그냥 외우기는 어려울 거예요. 사진과 같이 이제 매칭이 되지 않으면은 잘 좀 어려우실 면이 좀 있어요. 좀 약간 암기 쪽 파트가 됐어요. 패턴 변화는 연습을 조금 해주셔야 되고요. 자, 뭐 식파트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 이런 게 들어가는데 파트는 생명과학까지는 필요 없고
몇 가지 이제 결합된 명칭이 나와요. 뭐 수소결합부터 해서 오늘도 뭐 이제 시스틴 결합해서 몇 개 있고 뭐 산 알칼리성 뭐 이런 것들의 개념이 있어서 여기 있는 뭐 고등학교에 있는 기본적인 화학 개념 정도 보실 수 있으면 좋고요. 이것도 이미 준비가 되셨으면 상관없지만 뭐 EBS 뭐 유튜브 해서 굉장히 많이 그 무료 강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산성, 알칼리성 개념이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잘 설명해 놓고 있으니까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스터디는 이제 지난 시간에 여기 선생님들 스터디를 짜셨는데 이 스터디 같은 경우에 잠깐만요. 이거 넘어가서 자료형을 이번에 스터디를 할 형태는 별로 없으실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식파트도 혹시 전공서 이제 같이 하시면 그럴 수도 있고, 의파트 같은 걸 전공서도 같이 하시면은 저도 가능하면 그림을 넣어드리려고 하긴 했는데, 그림들이 있으시면 그림들을 좀 잘 취합을 해주시면 좋아요. 네, 왜냐면 이제 그 그림을 기반으로 하거나 혹은 그림이 기반이 돼야만 이제 이해가 되는 것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자료 분할을 하고 이제 공유초에 가져가지고 이제 그 자료를 공유해서 정리하는 형태가 되는데, 다른 형태보다 좀 그림 자료들이 좀 있으세요. 특히 이제 복식사 같은 거 같이 하실 때는, 그러니까 복식사 같은 경우 사실은 뭐 논의하는 게 아니라 자료집을 만드는 형태가 되거든요. 설명도 다 빼고 이건 뭐 이거 특징 뭐 간단 이렇게 복식들을 정리하는 거여서, 그럴 때 이제 혼자 하기 힘드시면 나누셔서 하실 때 이제 그림이 좀 잘 나오고, 저도 그림 많이 들려고 하는데 그럼 네. 출처 밝히기 만만치가 않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걸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 건요. 그건 자료용으로 하시면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형 같은 경우에는 뭐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이제 복습 방식 같은 거 이제 결정하실 때 이제 백지 쓰기나 뭐 키워드를 뽑아서 말을 하거나 뭐 마인드 매핑을 하거나 이런 걸 하거든요. 이럴 때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패턴은 같이 와서 같이 해보시면 좋아요. 저희가 수업 중에 나가긴 하는데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수업 따라가면서 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 수업 말고 별도 촬영본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이제 보시면서 따라하실 수 있는 촬영본이 있는데, 그걸 보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게 맞나? 이러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스터디 멤버들끼리 이제 한 뭐 3분, 뭐 많으면 4분, 뭐 2분도 괜찮아요. 이건 상관없어요. 복습형은 2분도 상관없으니까, 프린세스 라인 만들었는데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거 조각 이렇게 나오는 게 맞나? 하고 확인을 해주시면 좋아요. 내가 할 때 내가 그 받을 대상이 없잖아요. 근데 스터디를 하시게 되면 온라인으로 가능할 수 있어요. 보여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서 조각이 몇 개야. 여기서는 마름질을 할 때 여기다 골선을 갖고 마름질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래서 모두 몇 장이 나와. 뭐 이런 것들을 서로한테 확인하는 작업들을 해주시면 효과가 괜찮아요. 꼭 하시라가 아니라, 스터디는 꼭 하는 게 아니에요. 스터디는 나한테 도움이 될 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은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의향이 있으시면 해보시라고 권해드리는 거예요. 네. 이거 손으로 하는 것들은 내가 잘하고 있는지 검증받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백지스 키워드 뽑기는 아니지만 패턴은 같이 만들어 보는 거. 그래서 뭐 패턴지 몇 개 주고, 누구는 프린세스 라인 만들어 보고, 누구는 요크 만들어 보고, 누구는 여기서 이제 뭐 퍼프 소미 만들어 보고 하면은 서로가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한번 구성할 때 확인을 한번 용으로 해주시면 2월 달에 수업 끝나고 한 2주 정도 더 스터디를 하시면서 마무리 정리하시기가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스터디 구성하시고 나서 이제 복습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도 이제 오늘 이제 마인드맵은 다음 주에 나갈 거긴 한데, 그냥 이제 내가 공부해 온 걸 갖고 내가 얘기하는 걸로는 긴장감이 안 생겨요. 처음에 뭐 스터디할 때 긴장감이 중요하냐라고 하지만 약간의 긴장감이 있어야 돼. 나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스터디 하실 때 여기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인강 선생님 모르시니까 키를 뭐 인원수 따라 상관없어요. 초반엔 너무 많이 뽑지 마시고요. 공부 영역은 어차피 복습 영역 전체 해서 본인이 중요하다는 키를 한 2-3가지를 주제만 뽑으세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섬유 성능 중에 나는 흡습성을 하겠다. 그러면 흡습성 키를 뽑고 본인은 열심히 공부하고 전체 다 공부해 오지만, 다른 멤버는 이제 뭐 이제 열 전도율 이거를 해왔을 수 있죠. 그럼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키는 상대방이 뽑으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뽑아서 상대방이 이제 거기에 흡습에 대해서 쓰고,
그다음에 나는 이제 다른 또 파트너 걸 뽑아서 또 거기에 대해서 쓰고. 그러면 서로가 이제 쓰고 난 백지를 썼든지 혹은 구두로 해도 상관없으세요. 말로 했든지. 그러면 준비하신 분은 상대방 흡습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자기는 준비했으니까 뭐가 부족하고 뭐가 이제 그 오류가 있는지 알잖아요. 그럼 피드백 주시고. 반대로 열 전도율에 대해서 내가 또 막 얘기를 하면은 또 멤버가 또 같은 스터디원이 확인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6명이면 한 6개 주제를 무작위로 넣고 뽑아서 그냥 해도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그 해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온 걸 누군가가 확인을 해준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듣고 피드백을 주거나 쓴 걸 보고 뭐 이런 것들 넣어주면 좋겠다라는 걸 하면서 복습을 하시면 되고, 그런 키들은 처음에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시간을 측정을 해보셔야 돼요. 뭐 키 하나 갖다 하는데 한 20분 걸린다라고 하면은 3개만 해도 1시간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시간 안배를 보셔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거면 키를 여러 개 잡으시고요. 근데 우리 하나 더 뽑아오자라고 하시면 되고, 뭐 한 번에 봤더니 백지 쓰기 하시면 진짜 시간 오래 걸려요. A4에다가 뭐 처음에 뭐 반 채우고 뭐 나중에 3분의 2 채우고 무조건 한 페이지 채우고 뭐 이런 식으로 늘리시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해보시면서 늘리세요. 해보시면서 늘려주시면 좋아요. 그때 이제 문제 만들어 오면 어때요? 라고 하셔서, 그거는 이제 그 공부를 이미 한 번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초수이신 분들은 그건 너무 어려워요. 본인한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 작업은 뒤에 이제 뭐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하시면서 연습이 되시면 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이해 중심으로 하시고, 이제 다시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이해 뭐 키 뽑는 거 반, 문제 반 이렇게 섞으셔도 괜찮긴 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스터디를 한번 운영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쪽에서 보실 수 있는 전공서는 피복재학 책이 없으면 그냥 김성령 교수님이 그냥 입은 책 그냥 써요. 매번 하드보드지에서 주시긴 하는데 이 책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피복재료 모든 책 상관없는데 가능하면 최신 거 골라 보실 때 너무 옛날 거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 의류 관리와 관련해서는 보통은 이제 세탁과 세제의 관리가 이 책이 이제 기본서긴 한데 이 책보다 얘가 훨씬 얇아요. 새의류 관리가. 저도 저거는 저쪽 파트에서 난이도 있는 문제가 있을 때 필요해서 한 절반 정도 두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새의류 관리를 보시는 게 조금 편하시겠다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요 책의 확장본이에요. 이 책을 압축한 게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빌려서 보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야 할 게 이제 의복 구성과 관련된 건데, 의복 구성은 어떤 책을 쓰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보통 그 방통대에 있는 의복 구성 책들을 제일 많이 이제 권해드리기는 하는데, 그걸 꼭 하셔야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정말 이 책들은 최신 걸 가능하면 쓰시면 좋겠어요. 어떤 책 봤더니 뭐 한 80년대, 90년대 책자가 있거나 하시더라고, 학교에서 쓰는 책이. 근데 그러면 요즘 쓰는 그 피복재료학 용어하고 조금 달라요. 묘하게 다른 용어들이 나와요. 뭐 하시는 말씀은 그 워낙에 이제 의복 구성 쪽이 이제 일본 쪽에서 이제 베이스를 한 그런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제 강사진 교수님들이 이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좀 서양이라는 하여튼 그쪽 영어 기반을 한 용어들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용어가 약간씩 비틀어져요. 근데 그건 좋지 않으니까 학부 때 하셨던 책이 2000년대 이전이거나 너무 옛날 거면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그 책 보시면 이제 뭐 한 2020년 이후의 책들은 없어요. 한 2015년, 14년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보시는 게 나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이미 그런 책이 있으시면은 새로 사지 마세요. 새로 살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없으신 분들만 방통대 쪽에서 이제 책들을 찾아보시면 괜찮아요. 자, 이렇게 드렸고요. 요거는 교과서는 한국검정교과서협회에 제가 여기 뭐냐면 여기가 NCS 해서 한국 뭐 그 산업과 관련된 걸로 학과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음식 조리 쪽 여기 가면은 식파트 쪽 이제 교과서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 가공 쪽도 여기 하나 있고, 섬유 의류.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구성, 피복 재료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작은 얇은 책자로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보세요. 필요하시면, 나는 좀 이 파트가 너무 약한데 전공서를 다 보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거 쓰실 거 없고 그냥
한국검정교과서 협회 들어가시면 있어요. 고등학교 거에 전문 교과라고 쫙 나와요. 근데 지금 역시 3월 달 지나야 구입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학생들한테 배포를 하려고 준비 중이어서 지금 구입은 안 되세요. 아주 좋은 책들이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전공서가 훨씬 좋아요. 근데 전공서를 보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드실 경우에 그러니까 대안으로 이제 쓰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전공서하고 뭐 스터디 말씀드렸고, 카페는 제가 다 보내드렸는데 제가 초대장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따가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안 오셨으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네, 확인을 해보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카페로 제가 이제 초대장을 직강 선생님들 보내드리고요.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네이버 메일 그 아이디가 있으면은 그걸로 제가 초대장을 이제 학원 확인을 한 다음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메일 한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선생님들 가입하실 때 실명으로 가입하셔야 돼요. 제가 까먹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실명이라서 별명 쓰시면은 확인이 안 돼요. 옆에 이제 이름하고 본인 별명 같이 대조를 하는데 이게 불일치하면은 제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 이름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부분에 OT를 마칠게요. 자.